저는 필라테스 강사인데요. 이 일을 하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봤지만 최근에 회원 한 명 때문에 너무 괴로워 상담을 신청합니다. 저는 여성 강사이고 이분은 남성 회원인데요.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잠시 수업을 쉬어가게 됐을 때 제 개인 번호로 회원분들에게 수업을 잠시 중단한다고 메시지를 보냈거든요. 근데 그 이후로 수업 언제 재개하나요? 라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. 궁금해하시는 게 당연할 테니 답장을 해드렸는데요. 그 이후 본인의 오늘 식단이 어떠냐며 사진을 보내고 출근 복장 어떠냐며 사진을 보냅니다. 간혹 회원분들과 식단, 운동시간, 필라테스 자세 등에 대해 메시지를 주고받긴 하지만 이 남성 회원의 연락이 너무 자주 오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는 지경이에요. 결국 회원 한 명 잃는 것까지 감수하고 개인적 연락은 자제해달라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소용이 없습니다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. 내 출근 복장 어떠냐? 이건 사실 운동 선생님께 여쭤볼 사안은 아니잖아요. 이런 상황,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? 예, 참 답답하게 봤고요. 남성분과 여성분들이 서로 아직까지 생각이 참 많이 다르죠. 남성분들 옛날 생각에 있으신 분들은 좋으면서 뭐 이런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. 같고요.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죠. 10번 찍어도 아닌 건 아니죠. 네, 맞습니다. 과거에 그 케이블 TV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떻게 하면은 겉으로는 싫다고 하지만 그 여성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것인가 할 때 MC님처럼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. 요즘 그런 시대 아닙니다. 여성분께서 지금 이미 한 번 싫다고도 말씀을 하셨고요. 그리고 불쾌한 표현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속 보내고 있는데 큰일 나십니다. 예, 왜 큰일 난지 말씀드릴게요. 변호사님, 이제 저는 반대의 상황도 한번 말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. 강사 쪽에서 회원에게 불필요하게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. 네. 이러면 제가 등록을 위해, 운동을 위해 제공한 내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거니까 뭔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위반되는 점 있지 않을까요? 예, 일단 분위기 잠깐 바꿔서 시켜보면은 만약에 업무상 취득하게 된 개인정보라는 것을 누설하거나 아니면 권한을 초과해서 내가 개인정보 줬을 때는 요만큼만 쓰라고 하는 뜻인데 괜히 그걸 권한을 초과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라거나 하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. 그 법에 따르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결코 가벼운 범죄도 아니고요. 일단 개인정보 자체도 함부로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건 안 되겠지요. 변호사님,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담자님께서 연락 자제를 이미 한번 요청하신 상황이에요. 그럼에도 소용이 없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좀 현명할까요? 예, 일단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는 문제를 못 삼았어요. 뭐 한 건 아니지 않냐. 뭐 연락 붙는데 그게 뭐 문제냐. 이렇게 해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이거 말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. 근데 민사 절차라는 게 또 여러 가지 비용도 소요되고 하니까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최근에 따끈따끈한 법령이 하나가 나왔죠. 네.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. 그 법률에 따르면은 꼭 사람을 폭행한다거나 아니면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걸어가고 있는데 진로를 막는다거나 그리고 그렇죠. 이 사안처럼 계속 전화한다거나 문자 보낸다거나 아니면 멀리서 쳐다본다거나 다 스토킹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다만 한 번 그랬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.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분명히 하지 말아달라고 의사 표현하셨고요. 그리고 거기다가 어느 정도 불안감과 공포감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리고 반복적인 것 같으니까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신고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결국 여기서 신고라고 한다면 경찰 측에 이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적용에 대해서 뭔가 신고를 하시고 처벌을 좀 구해보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여기 신고를 한다면 상담자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보호 조치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예, 일단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요. 신고하시게 되면은 먼저 그 사법기관에서 경찰에서 응급조치를 취해줍니다. 저도 최근에 이제 법령이 나왔기 때문에 네. 그런 응급조치를 좀 최근에 처음 봤었는데요. 네. 먼저 신고가 접수가 되면은 그 해당 행위자에게 우편물로 뭘 보냅니다. 보내서 당신은 이마저마한 일로 스토킹 행위로 지금 신고가 됐으니까 앞으로 누구에게 연락하지 마세요. 뭐 보내지 마세요라고 해서 경고장 비슷한 네, 서류가 그렇죠. 나갑니다. 그래서 응급조치가 일단 취해지고요. 그 다음에 그 밖에 접근 금지라든지 전기통신에서 좀 거창한 것 같아 쉽게
문자 보내지 말고 전화하지 말라는 그렇죠. 겁니다. 연락하지 말라는 예, 거죠. 그렇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응급조치도 그 수사기관에서 해주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조치를 빨리 조력받고 싶다고 하면은 예, 그러한 긴급임시조치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님이 좀 답답하시고 좀 무서운 마음 드실 것 같거든요. 이렇게 계속 연락이 오니까 조언 한 말씀 좀 해주시죠. 예, 그 상담 사례 보면서 아직까지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 않나라고 네. 하지만 그것도 사실 요즘의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이죠. 보내지 말라고 하면 보내지 말아야 되고요. 더 나아가면은 동의하지 않으면 행위하면 안 됩니다.